네, 안녕하세요. 현대차 주주분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걸까? 고민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앞으로 현대차가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거고,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이라도 현대차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럴 때일수록 현대차가 강한 반등을 이어갈 수 있게끔 화이팅 힘내자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차트 먼저 봐볼게요. 차트를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한 이후로 중요한 저항선까지 한 번에 돌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현대차의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차 차트를 봤을 때 전파동이 굉장히 강한 하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움직임은 조정파가 되겠죠. 되돌림 상승이라고요.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러한 기술적 반등 같은 경우에는 임펄스 파동으로 한 번에 강하게 나오지가 않고 보통 A, B, C 상승으로 나와요. A파의 상승과 B파의 상승, 아니죠. C파의 상승이 1대1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B파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B파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락 트렌드 라인을 그었을 때 이 트렌드 라인을 이탈하는 조정이 나오면 아, B파가 나왔구나. 지금 기회를 잡아야 되는 눌림목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현대차 강한 상승을 보여줬을 때도 상승만 보여주지 않았죠. 분명한 조정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 조정파를 봤을 때 한 번에 하락한 이후로 그대로 V자 반등이 나왔나요? 그건 아니었거든요. 강한 하락 이후로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저점을 갱신한 다음에 강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주가가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했다가 또 한 번 저점을 갱신하고 주가가 하락하니까 매도를 던지면서 손절을 많이 하시죠. 이때뿐만 아니라 이때도 똑같아요. 정말로 임펄스 파동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던 현대차가 조정을 받으니까 많은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죠. 실제로 그러고 나서 반등도 나와요. 한 5% 10% 수익 나니까 좋죠. 그런데 뭐라고요? A, B, C 조정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또 한 번 하락이 나오면서 저점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5% 10% 수익을 내고 있었던 현대차가 음전이 되니까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겁을 먹고 매도를 던지고 나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가 강한 상승을 이어나갈 거기는 하지만 매수를 할 거라면 B파의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이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었는데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하자마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선에 주가가 계속해서 비벼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40만 원 중반대까지 주가가 상승한 상태예요. 이러한 움직임을 SR 플립이라고 하거든요.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를 했을 때 지지라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지지라인을 다시 한 번 더 터치하는 리테스트가 나오는데 그 리테스트가 나오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B파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기보다는 눌림목을 공략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가 눌림목 이후로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적 반등이 지금 상승이 A파라고 한다면 50만원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를 생각하셨던 주주분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매도는 투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매수를 한다면 눌림목을 공략했을 때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차트상 중요 위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점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가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주주분들이 이거는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 내가 40만 원에 오면 현대차 매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도 단순히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도 되는 걸까?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점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차트상 중요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거래량과 수급을 같이 봐야 돼요. 거래량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디서 거래량이 동반한 움직임이 나왔냐예요. 왜냐하면 증시시장인 자본시장인 증시에서 거래량은 결국 돈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온 부분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피파 조정이 나오면서 또 한 번 현대차 중요한 지지라인인 40만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거래량 동반한 매수가 체결이 됐다면 그때는 관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피파 조정 이후로 또 한 번 강한 상승을 보여준 현대차에서 갑자기 거래량 없는 상승이 이어지다가 어느 특정 구간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도가 체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비중 조절을 가져가야겠죠. 왜? 현대차 최근 정말 강한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상승을 봤을 때 완전히 추세를 돌릴 만큼의 모양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건강한 조정이었다면 10% 20%의 조정이었다면 이러한 모양으로도 충분히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40%가 넘는 하락이 건강한 조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쌍바닥을 그리거나 아니면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오는 어센딩 차트는 나와야 이평선의 정배열은 나와야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윗구간에서 리스크를 낮추는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윗구간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기간의 조정에 털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점에 대응을 하는 거고 차트상 중요 위치들을 계속해서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개인 주주분들이 이러한 대응을 하는 게 쉽지는 않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어디서 대응을 할 건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 연락처 남겨놨어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어디서 매수를 할 건지 현대차 어디서 매도를 할 건지 원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게요. 물론 당연히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이런 걸 해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는다고요. 왜?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위의 타점 도와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현대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현대차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왔는데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시장 상승률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항상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늦지 않게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이제는 캐펙스 확대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캐펙스 확대를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해요. 일부러 지연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을 땐 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손해를 공급자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이 있어도 공급자 입장에서 쉽게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캐펙스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캐펙스 확대를 해야 된다.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AI 투자 질주에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2,300조 원을 넘어섰고 메모리 호황이 최소 2년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땐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할 거 없이 충청권 392조 투자를 진행하겠다. 실질적인 규모까지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에 맞춰서 정부도 3대 메가 프로젝트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공격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팀쿡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도 메모리 공급량 경고, AI 칩 가격 급등 본 적이 없는 수준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캐펙스 확대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시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이 수혜를 받냐는 거예요. 많은 주주분들이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물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미 건설주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확대의 수혜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선반영 구간이 나왔어요. 이미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우리한테는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주가가 곧바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재료 소진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에 강한 변동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땐 단기적인 상승에서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노조예요. 삼성전자는 노조 때문에 골머리를 썩였죠. 주가에도 분명히 악영향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노조 이슈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캐펙스 확대를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 노조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갈까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라고요. 노조도 이제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 거죠. 이 노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캐펙스 확대에 가장 신경 쓸 건 스마트 팩토리 공정일 거예요. 게다가 이 스마트 팩토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캐펙스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업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있는 건 둘째치고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요. 아무리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변동폭이 크다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주가가 상승하다가 10%, 20% 조정 나오면 고점인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적고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우리가 정말로 기대했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가 연락처 남겨놨어요. 늦지 않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히든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기회를 잡지 않더라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만 알고만 있으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언제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